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110회 방송으로 지금 한창 불이 붙고 있는 서울시장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4월 7일 날 선거가 있고요.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실 14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의 임기를 가진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는 이 서울시장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제1번인 서울특별시장을 뽑는 선거로 뿐만 아니라 또 차기 대선을 위한 그런 또 다른 그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당인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 수단 또는 방법론으로 지금 희자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그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결선자와의 단일화에 많은 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통 이제 야당으로서 보수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상당한 조직력과 그리고 투지력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경험이나 전략 등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인적 자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당과 이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아무 인프라가 거의 없는 3명의 의원을 가진 국민의 당, 안철수 당이죠. 안철수 당과의 단일화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뭐 이제 네거티브 형식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도 더러니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그 각 후보가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공약들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 이제 선거가 이제 목전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이제 2번씩이나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서울시장을 맡아도 하루도 그 이제 인턴 기간 없이 바로 실무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경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인물이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제 나경원 후보나 조은희 후보 그리고 이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을 맡을 만한 경력이나 또는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후보들 간에 상당히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전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세운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뭐 한참 좌로 갔다가 지금은 또 우로 한참 우러오는 그런 이제 갈짓자 행보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우로 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볼 그런 찰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가 되든 오세훈 후보가 되든 나경원이나 또는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되든 1년 2개월, 즉 14개월짜리 이제 시장이 된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의회의 구성 상태입니다. 총 서울시 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109명이 이제 현재 의원님들인데, 이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6명입니다. 나머지 정의당, 그다음에 민생당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 중에서 국민의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6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조차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서울시의 지금 시정은 민주당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서울시의회가 직접 시정을 운영한다고 봐도 되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가 됐든 오신환이가 됐든 조은희가 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된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오세훈 후보가 2번의 임기를 통해서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번 무상급식 파동에서 사실상 내용은 그 당시에 여소야대 의회 구성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무상급식 투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의혹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민주당의 의회 구성이 절대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세훈 후보가 이런 10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자신들이 지금 약속하는 그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는 더 경험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일에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이 됐다고 쳤을 때 과연 안철수 대표는 과연 1년 2개월 동안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서울시를 공약대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경원 후보도 아무리 당대표를 하거나 원내대표를 하거나 그 4선 이상의 그 찬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그 어떤 의회 구성원들을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제대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오신환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은희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한 개라도 자신의 뜻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2개월 동안 내년 지방선거가 다시 이루어질 동안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누가 후보가 되든 또는 누가 당선이 되든 허수아비에 불과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솔직하니 서울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연합하고 제 정당들이 연합해서 온 힘을 다해 치러도 될까 말까 합니다. 24개 그 지역구 그 구청장 중에서 1개가 이제 국민의힘이고 나머지 23개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오고 오세훈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1등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여론조사의 그 표심이 과연 당일날 선거로 이어질까요?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숨은 표는 지금 보이는 것 이상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표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결정하고 또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우리의 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후보로 되는 단일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단일화는 뒷전입니다. 설사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후보로 나갈까요?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지지한 건 이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든 또한 그 약간의 비토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과연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 줄까요? 어느 일방적으로 멋있게 단일화를 통해서 승자를 가리는 건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거는 대선일 때나 그렇고 전국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일 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숨은 조직표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또 열성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만으로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도 위험한데 지금은 가실가실하게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설사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단일화가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물론 후보들 간의 어떤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두 당 나아가서는 반문재인의 연합체를 어떻게 결집시킬 것이고 이 연합된 힘을 당일날 4월 7일 날 투표장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따라서 연대 또는 연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뭐고 공유하는 공약은 뭐고 공동으로 이 서울시를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당내에서는 마쿠에서는 서로 간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4월 7일이면 두 달도 안 남았고 3월 5일이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후보 간의 단일화 결정은 물론 후보끼리 결정할 문제이죠. 그러나 그 후에 서울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야말로 임시로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이 101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 이제는 양당 간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부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단일화가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에 젖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을 위한 연합 플랫폼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번에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 정당들 간에 연합해서 나누고 공유하고 합치고 연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자 하실 겁니다. 거대 여당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으로 이번 서울시장 차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도 먼저 연합과 연대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서 1년 2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그 연합 플랫폼을 차기 대선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어가며 결국은 그 모든
정치적 결정을 내년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번 서울시장 연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구본철은 주장합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그야말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연합 플랫폼이 승리를 한다면 그 여사를 몰아서 내년 2022년 아마겟돈 결전 정치 빅뱅을 위한 최종 승부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이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